안녕하세요. 2022년 1월에서 9월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를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핵심 지문 총정리 OX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는 2002년 10월에 보는 7급 시험을 일단 대비하는 것이고, 실제 판례 정리는 2021년 약 12월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OX 형태로 정리를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판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충 자료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는데, 다음 카페에 정주영의 형사법 강의 이렇게 쳐보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 네이버 등에 정주영닷컴을 치든지, 혹은 공단기에서 정주영 강사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네오고시뱅크에 있어서 자료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편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형사재 확정재판 기록에 대해서 59조의 2, 법원보관에 대해서는 59조의 3, 검찰청 보관 서류에 대해서는 59조의 2에 따른 열람등사가 일단은 허용이 되는데, 열람등사 제도가 이제 2008년도에 도입이 됐죠. 그 거부나 제한에 대한 불복은 이제 준항고로 불복을 하고, 여기까지는 기존까지 계속 있었던 건데, 이제 이 과정에서 실무에서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 처분에 관한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즉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그 거부나 제한에 대한 이제 불복은 항고소송 절차에 의한다. 그래서 항고소송 절차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법상 취소소송,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의한다. 그래서 취소소송에 의한다라고 하는 걸로 판례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른 지문으로 한번 보니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불기소 처분에 관한 기록은 형사확정재판 기록에 준하여 59조의 2에 따른 열람등사가 허용된다는 거 틀렸고요. 어떤 수사상 준하는 거 틀렸다. 어떻게? 바로 형사재판 기록이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정보공개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불복은 항고소송 절차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제 이 판례에서 나온 사건이 사기미수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져가지고 약식명령이 발령됐다. 그 다음에 그 수사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이제 신청한 것인데, 이 사건 수사기록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후 적합한 죄명에 따른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이 발령된 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기미수와 관련해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기록에 대해서는 혐의 없으면 불기소 처분이 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후 적합한 죄명인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확정 기록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형사재판 확정,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고 일부 전체적으로 사기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사기죄로 사기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돼서 확정된 걸로 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열람 등사가 아니라 불기소 부분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형사재판 확정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초로 이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3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 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한 때는 부적법하다. 항상 고발이든 고소든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 않으면 부적법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 일시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어떤 태양인지를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이제 고소하고 이제 공소제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고소장과 공소장을 비교해 보면은 고소장은 이제 향후 수사가 예정되어 있어 어떠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인지 알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공소장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자료니까 좀 더 엄격하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 일시 장소를 표시하여 동일성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신문 참여권과 관련해서 아주 명확하게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으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례가 확인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대법원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민사사건으로 움직이는데 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사실은 피의자인 갑을 고소인들과 대질조사할 계획이었어도 조서 수정을 핑계로 갑의 출석을 요구한 뒤 조서 수정을 할 거니까 일단 와라 이렇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갑이 혼자 출석하여 변호인의 참여 없이 대질조사한 경우 사실은 대질조사를 할 계획이면서 조서 수정을 핑계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 사건에서 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기는 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은 적법하고 이를 위법함을 전제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은 이유 없다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변호인으로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실질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우리 판례가 명확히 얘기를 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이 판례에서 얘기한 게 뭐냐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질문한 걸로서 충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조사를 할 때 이거 의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자로 조사한다라는 걸 알려줬어야지 이렇게 대질을 할 생각이면서 조서의 날인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조서 수정을 핑계로 불렀다라고 하면은 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자 6번 일단은 최근에 전자기록의 압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판례가 있었고 2021년 11월에는 이미제출물 압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전화라비죄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판례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범죄 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하나의 압축 파일로 보관했다. 전체 혐의와 구분 없이 하나의 압축 파일로 보관한 사안이 나왔는데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개별 파일의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상세 목록을 작성하고
읽지 않고 압축 파일의 이름만을 기재하여서 이를 상세 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전체 파일의 압수는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판례를 보시면은 일단 칩 파일 선별되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성에 구분 없이 임의로 출력을 했다. 이제 혐의와의 관련성 없이 임의로 이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개별 파일을 항상 파일 명세를 특정을 해서 주는 것은 전자기록 형태로 줘도 좋고 이메일로 줘도 좋고 출력한 걸 줘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칩 파일로 압축 파일로 저장을 했다는 거죠.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압축 파일만 기재하고 이를 또 상세 목록이라고 하면서 교부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걸 이제 계속 보관하게 된 거죠. 칩 파일로 묶어놨다면. 그러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 외에 혐의와 관련이 없어 압수 대상이 아닌 것까지 함께 압수한 것이고, 또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세 목록 작성 교부 의무, 그 다음에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 폐기 의무를 형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영장주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해서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보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또 나와요. 여기서 이제 만약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일개의 파일로 복제해 저장할 수 없어도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압수 목록이나 전자정보 목록에 상세 압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특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또 재밌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 영장 기재 범죄 혐의와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자 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서 정보 전체에 대해 압수는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사후에 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달래볼 것은 아니다. 일단 이 판례 이전에 지금 1월달 판례인데 11월 판례에서 별건이 압수된 경우, 영장주의 예외이든지 영장에 의한 것이든지 별건이 압수된 경우라고 한다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했거든요. 영장주의를 위반한 거. 그리고 이제 뒤에 가다 보면은 당사자의 참여권 침해나 압수 목록의 미교부 역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도 하자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제 추가로 또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위법한 압수 영장을 사후에 받아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을 위법하다. 자,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나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위법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받았거나 증거동의하고 똑같이 봐버려요. 증거동의가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치유될 수 없다. 동의하였다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치유될 수가 없다가 맞겠죠. 그래서 치유될 수 없다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관이 이제 간단히 보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피해자가 이미 제출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전자정보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먼저 피해자가 이미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피고인 소유의 전화 2대기의 전자정보를 탐색을 하다가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범행 1년 전 사진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를 했다, 압수를 했다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전월합의체 판결로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일단 뭐 천천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된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만 문서로 출력, 수집, 복제하는 방법이다. 이거 예전에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일부 복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압수수색에서 전자기록의 압수, 정보 저장 매체에서 일부 출력, 복제가 원칙이고, 일부 출력이나 일부 복제가 혐의와 관련된 일부 복제가 원칙이고, 어떤 불가능하거나, 자, 이러한 압수가 어떤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보 저장 매체 전체를 압수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전체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이용해서 하드카피 이미징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이제 반출하여 복제 후 반환하는 형태가 있는데, 특히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환하여 복제 후 반환하는 형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또 기재된 어떤 사유가 발생 시에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예전에 했고, 또 이제 이와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 확장자 검색이에요. 키워드 확장자 검색을 해서 확장자를 예를 들면은 뭐 한글 파일 HWP, 별표 .hwp로 해가지고 한글 파일을 하고, 그 한글 파일에서 뭐 키워드는 제목을 딱 넣거나 이렇게 해서 관련된 걸 딱 했다. 이렇게 검색하여 기본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를 기본적으로 선별하여 이를 복제, 같은 BTL 형태, 이제 같은 파일로 이를 복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선별 복제로 압수 절차는 이제 종료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절차에 사무실에서 탐색 절차에는 뭐 당사자의 참여가 없어도 무방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까지 공부를 다 했죠. 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제출물 형태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은 특정 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 저장 매체,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제출받아 그 전에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일단 이미 제출에 있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들을 이미 제출받는 게 원칙이고, 다만 현장 사정이나 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압수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정보 저장 매체 자체다 통째 복제본을 이미 제출 받을 수 있다. 이미 제출에서도 일반 전자정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와 혼재된 정보 저장 매체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바로 피의자의 경우이겠죠. 피의자의 경우, 그래서 경우 내지는 어떤 소유자의 경우, 핸드폰의 소유자 혹은 피의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역시 그 정보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압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피의자의 경우는 의사를 꼭 확인하라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좀 생략하고,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안인데요. 사실 그전에는 이제 피해자가 이미 제출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예전에 쇠파이프 이미 제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상해와 손괴의 피해자인 A가 이제 피의자 갑의 집으로 가서 담장 밑에서 이제 상해와 손괴의 범죄의 증거물, 범행 도구인 어떤 쇠파이프 주어 제출한 사안이 원래 이제 리딩 케이스죠. 이게 이제 처음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쇠파이프는 뭐였냐면은 갑과 을이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갑이 집으로 가서 쇠파이프 가져온 사안입니다. 가져와 A를 손괴하고 A를 상해하고 그 다음에 마당에 내려가 차량을 부순 사안이에요. 범행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이제 218조를 적용하는데, 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리한 물건이나 그 다음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피해자 A는 무엇이냐? 피해자 A가 과연 소유자냐? 소유자는 여기서 갑이고, 소지했느냐? 소지는 휴대 개념인데 휴대도 안 했다. 보관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관리 상태도 아니다. 그래서 A는 소지자,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 이후에 과연 피해자들이 범죄 목적물을 이미 제출하면 이거 이미 제출물 압수가 되느냐? 그 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찍는 걸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뺏어요. 자,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던 도중 시민들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이건 임의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 제출 과정에 임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임의 제출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216조 제3항이라든지 216조 3항, 즉 범죄 장소 사망이나 제216조 제1항 제2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로 봐서 사후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본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은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사실관계가 이 사안은 이제 밑에서 제가 다시 밑에다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이 사안은 이제 갑이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A와 이제 대학원 진학 등의 문제로 상담을 딱 해요. 상담하면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A를 자기 집으로, 이제 집에 간다고 하는데, 갑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눕힙니다. 근데 이제 A가 살짝 잠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갑이 이제 성기 바지를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이제 만진 사안이에요. 만지면서 이제 뭐 사진을 이제 촬영을 했다 이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A가 이제 처음에는 버텼는데 사진을 계속 찍으니까 이거 A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A가 이제 눈을 뜨고 지금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의를 하니까 이제 핸드폰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갑이 평소에 쓰던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삼성폰이 있었고 애플폰이 있었는데 이제 평소에 쓰던 것은 애플폰인데 이제 평소에 쓰던 건 삼성폰, 애플폰 이건 뭐 정확하게 좀 다시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평소에 쓰던 핸드폰이 아니라 집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찍는 그 핸드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던 핸드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어보니까 별거 없으니까 아니 당신 평소에 쓰던 폰 있지 않느냐 이 폰 내놔라. 그래서 이제 평소에 쓰던 폰을 딱 주니까 아예 비밀번호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랭이를 벌이는 거죠. 비밀번호 풀어라. 그러니까 못 푼다.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갑이 이제 핸드폰 이제 2대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A가 이제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갑이 이 핸드폰 2대를 임의 제출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사건 경위는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A가 112를 신고해서 임의 제출한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서에 가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또 똑같아요. 똑같은 게 일단은 평소에 쓰는 게 이제 삼성폰이었어요. 그래서 애플폰,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열어주는데 삼성폰은 안 열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폰은 비밀번호 열어서 별게 없으니까 보내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갑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폰을 기본적으로 이제 포렌식 하여서 A에 대한 이제 사진뿐 아니라 보니까 종래에 또 다른 대학생 애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집으로 불러다가 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갑도 남자고 피해자 A도 남자고 다른 사람들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게 이제 남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B, C 등에 대한 사진을 발견을 했고 바로 이제 B, C 등에 대한 사진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이런 피해자 A와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 A가 건네줬다. 그래서 이 피해자 A가 건네받았기 때문에 쇠파이프 임의 제출 사건은 누가 건네준 게 아니에요. 마당 담장 밑에 버려진 걸 주워서 제출했는데 자의로 이렇게 건네준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 피해자가 임의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이 임의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한 게 여기서 이제 바로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 그 임의 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한 게 이 핸드폰의 임의 제출은 적법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핸드폰 자체의 임의 제출이 적법하더라도 여기서 이 판례의 또 특징이 임의 제출이 모든 파일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혐의와 구체적 개별적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서만 임의 제출이 적법하다. 근거로는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 아닌 자가 이제 나중에 가면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요. 근데 일단은 피해자가 아닌 자가 임의 제출을 했을 때에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그 정보 저장 매체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에 대한 이미 제출이 적법해도 이 제출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혐의와 관련된 것만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 저장 매체나 복제물을 이미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 저장 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그 핸드폰을 이제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을 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 파일 명세와 같은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되고, 또한 무관 정보, 혐의와 무관한 이미 전자정보의 임의적 출력을 또 막고 이런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또한 만약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해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참여권 등이라든지 압수 목록의 교부 등은 변호인의 참여권, 당사자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하던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그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미 제출, 제3자가 피의자 소유의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피의자에게 참여권도 보장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대학 교수가 사무실에 탐색하는데 다시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 그에게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게 이게 적법하다.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소지인으로 보는데 하다라고 했을 때면 당연히 전자정보를 탐색을, 압수의 효력이 전체에 미치지 않으니까 구체적 탐색을 했을 때는 누가 바로 압수물의 소유자인, 기본적으로 압수물의 소유자가 이제 들어가서 탐색 참여권을, 피의자가 이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되고 압수목록도 교부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이 판례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판례 또 중요한 것은 훗날 대법원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판례는 이미 제출을 넘어서 무관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제출된 전자정보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 이게 바로 이제 무관 정보들에 대한 겁니다. 무관 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압수를 했으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동의했다고 해서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이미 제출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모든 게 적법한 게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이 소지자로서 적법한 경우, 일단 그에 따른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모든 것에 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제출 동기가 된 범죄의 혐의 사실과 연관 있는 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 실제로는 그 파일만 압수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이 별건 정보, 별건 내지는 무관 정보, 무관 정보가 압수돼서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한다면은 이에 대해서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됐거나 증거 동의가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한 것이다. 훗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어가지고 경찰이 지하실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이미 제출을 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몰래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치 업무를 촬영한 동영상을 받았다.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이미 제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휴대폰 복원해 보니까 주택에서 자기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이것도 이제 무관 정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핸드폰 등의 무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달리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일단은 범행,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좀 더 점점 바꿔지는데,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행위, 다세대 주택에서 몰래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행위는 일단 범행 시간과 장소뿐 아니라 동기,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을 달리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인데, 공중 밀집 장소에서 촬영한 거, 집에서 촬영한 거 다르고,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포함하는 관련 증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양자는 서로 간에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를 보기 어렵고, 위 사진 및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정보를 보관하여 이를 복제한 CD는 또한 여기서 피해 압수자에게 또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본 사례네요. 일단은 이 사건은 그냥 사건대로 그냥 하나 봐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연달아서 보면은 이미 제출과 관련해서 성폭력 처벌법 혐의로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약 10개월 전에 촬영된 다른 범행에 대한 영상을 또 발견한 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제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 10개월 전에 다른 범행.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은 이미 제출에 따른 범죄의 이제 동기, 경위, 수단, 방법,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사용되면 최근에 관련성을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와 관련성이 인정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예요. 이번에는 이래 피의자 신문 당시 탐색하는, 피의자 신문 하면서 탐색을 하겠죠. 핸드폰 보면서 같이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서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일단 피고인이 피의자가 탐색 과정에서 참여도 했고, 같은 날 곧바로 이어진 또 2회 신문에서 그 사건을 피고인에게 또 제시했고, 또 5장에 또 불과한 이 사건 사진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촬영되었다. 다른 범행 영상에 관한 것을 출력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한다. 야, 그러니까 5장의 동일 일시, 이 사건 사진, 불과한 이 사건 사진은 모두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다른 범행에 대한 영상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피고인이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 목록이 작성되지 않아도 절차 위반으로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 내용에 비춰서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때인데 10개월 전에 촬영된 다른 범행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핸드폰은 피의자 신문하는 동안에 이렇게 함께 봤다는 거예요. 함께 보고 한 5장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진이 동일 장소에서 또 촬영되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나중에 압수 목록이 교부되지 않아도 이수중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의경량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례도 있네요. 이건 특별히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미 제출인데 지하철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촬영한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사귀던 여성을 촬영한 거, 이 양자를 다르게 봤고, 그런데 똑같은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건 이제 동일 수법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얘기가 조금 또 다르게 봤네요. 이때는 한 5장 정도, 이거 피의자 신문하면서 제시도 이렇게 해줬고, 이런 경우에는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기 어렵다라고 봐서 증거 능력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위수중과 관련해서 위법하긴 하지만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이미 제출물 압수, 그리고 연관성에 대한 판례들을 어느 정도 좀 봤고요. 좀 잠시 다음 동영상 편에서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